보장항 통키 시즌2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그 주제는 암 중에 사망률 1위의 암, 폐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암의 주제는요,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입니다. 자, 그러면 폐암, 사망률 1위의 암인데요. 고객님 만나서 고객님 담배 피시죠? 폐암 걱정 안 되세요? 또는 고객님 폐암은 사망률 1위의 암이랍니다.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든 고객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럼 폐암을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시작할까요? 폐암의 어프로치는 고객님 혹시 핑거 클러빙이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강의 들으시는 컨설턴트님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손가락을 펴보세요. 그 상태에서 밑에 손바닥을 붙입니다. 이렇게 붙였죠? 그래서 요 손톱과 요 손톱을 만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아래가 떨어질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떨어뜨리시면서 하트 그리듯이 요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자, 손톱이 붙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천장에다가 형광등에다가 손톱과 손톱 사이에 불빛이 보이나 한번 보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대부분 다 보이시죠? 원리가 뭔가 살펴보면요. 자, 우리 손가락을 옆으로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요. 옆으로 보시면 손톱이 모양이 어때요? 볼록하죠? 그 손톱 위에 살은 모양이 어때요? 볼록하죠? 요 두 개가 요렇게 붙으면요. 볼록볼록한 사이로 다이아몬드 모양의 홈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모양이 지금 보이시는 이제 요 모양이죠. 볼록볼록한 사이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의 홈이 생겨요. 이 홈으로 당연히 이제 불빛이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암에 걸린다. 암에 걸리면 우리가 이제 그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손톱 밑으로 이렇게 액체 같은 게 고이면서 손톱을 위로 밀어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톱이 곤봉처럼 뭉툭해진다 그래서 핑거 클러빙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거고요. 이 현상은 영국 암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폐암 환자의 35% 정도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폐암의 자가 진단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만약에 핑거 클러빙이 돼서 손톱을 밀어 올리게 되면 두 가지 정도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요.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지금 손톱을 위로 밀어 올리면서 손톱과 손톱이 볼록볼록한 게 없어졌으니까 딱 붙는 거예요. 딱 붙으면 틈이 안 생기고 거기서 형광등을 비춰봐도 불빛이 안 보이게 손톱과 손톱이 딱 붙는 게 첫 번째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더 밀어 올리게 되면 위에 살이 더 뚱뚱해지기 때문에 손톱이 안 붙는 거예요. 살과 살 아래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손톱이 만나잖아요. 만나지 않고 이 지금 위에 살과 살이 붙어서 손톱이 이렇게 옆으로 붙여지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요거는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제가 이거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 해서 강의 듣다 말고 왜 이런 걸 시켜 기분 나쁘신 분 있으셨나요? 예, 일단 여러분은 대부분 지금 기분이 좋으시죠? 왜냐하면 형광등 불빛이 다 보이잖아요. 고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서 고객님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해보실 거고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현재까지 나는 지금 보이니까요. 만약에 안 보이는 분을 발견했다. 대박이죠. 저희가 고객님의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암은 시작을 할 때 기분 좋게 국제적으로 공인된 우리 자가 진단법으로 시작을 하고요. 고객님이 기분 좋으실 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고객님, 폐암은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의 암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망을 하냐면요. 우리나라는 1년에 무려 18,580명이 폐암으로 사망합니다. 굉장히 많이 돌아가시죠?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대부분 우리 같이 들어주시는 컨설턴트님들 고개 끄덕이셨지만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면 얼굴 표정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1년에 18,500명 죽습니다. 이러면 막 이러세요. 놀라는 표정은 해주시지만 표정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요? 솔직히 18,584명 죽는 게 얼마나 많이 죽는 건지 감이 오시나요? 18,500명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느낌은 오시나요? 네, 이런 통계는 사실은 죽은 통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많이 죽었다고 강조를 해도요. 이 숫자 자체가 감이 안 오면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가 상상이 안 되면 고객은 진심으로 느끼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18,584명을 365일로 나눕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명 돌아가시는지가 나오겠죠. 여기서 다시 24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1시간에 몇 명인지 나오겠죠.
이걸 다시 60분으로 나눕니다. 우리 컨설턴트님들이 기억해야 될 숫자는 18,000명이 아니고요. 28분입니다. 이 18,584명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눠보시면 우리는 매 28분에 한 명씩 폐암으로 사망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저희가 1시간이면 2분 사망하시고 1분 돌아가실 준비하고 계신 거거든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사망하시냐? 증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상. 비 안 좋으신 분들은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돼요. 증상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침이 납니다. 기침. 예, 두 번째, 우리 숨이 가쁩니다. 어디 이제 계단 같은 거 올라가고 하면 숨이 가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가슴이 뻐근하게 아플 때가 있어요. 흉통이 있고요. 폐암이 병기가 좀 깊어지면 마지막 4번째, 객혈을 합니다. 근데 객혈은 초기 증상에서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상은 3가지예요. 첫 번째, 기침 나고요. 두 번째,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고요. 세 번째, 호흡이 곤란한 숨가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자, 현재 아직까지는 이런 증상을 겪은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많이 드십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죠. 태어나서 기침을 한 번도 안 하셨나요? 계단 올라가시면 숨 안 차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폐암은 증상이 없다는 거죠. 기침한다고 나 폐암인가 봐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가슴 뻐근하게 아프면 물 한 잔 먹으면 괜찮단 말이에요. 숨 가빠요. 그러면 앉아있으면 괜찮아져요. 다들 자기가 폐암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잘 안 갑니다. 증상이 없으면 병원을 갈까요? 그래서 우리 컨설턴트님들 기억하셔야 되는 숫자 60.5%입니다. 폐암 환자의 60.5%는 3기 이후에 발견됩니다. 여기 지금 다른 암종을 보시면요. 우리 유방암, 위암, 그 다음에 대장암, 이거는 건강검진을 해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에요.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기가 14.5%고요. 그 다음에 1기가 45, 그 다음에 2기가 40.5, 3기가 14.5고요. 4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2기, 1기의 초기에 발견된다는 거고요. 맨 밑에 위암을 보시면 1기가 76.9%예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되니까 빨리 치료를 받고 빨리 완쾌되고 예후가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쉬운 암, 착한 암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대장암은 건강검진을 그렇게 많이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대장암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장암 건강검진이 복잡하잖아요. 절차가. 전날 막 이상한 약 타가지고 먹어야 되고 먹자마자 막 화장실 가서 비워야 되고 그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공짜로 검진을 해준다는데도 수검률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위암이나 유방암에 비해서는 좀 높아요. 절반 정도는 지금 1기, 2기에 발견이 되지만 나머지는 3기, 4기에 발견되거든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있는 폐암을 보시면요. 절반이 새파랗잖아요. 절반이 4기예요. 그리고 앞쪽에 17.8% 더하면 60.5%가 3기 이후에 발견이 되니까 결국 전이가 시작되는 시점 이후에 발견되면 손 쓸 수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28분과 함께 기억해 주셔야 될 숫자는 60.5%고요. 폐암의 원인이 뭘까요? 폐암의 원인. 담배 피시는 분들은 그렇게 담배를 빼고 나머지를 이야기하세요. 미세먼지, 황사, 음식할 때 타는 연기. 폐암의 원인 90%가 담배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프라인 강의 때 얼굴 온화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이죠. 비흡연자라고 안심하시는 거예요.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폐암 환자 중에 비흡연자의 비율인데요. 이것도 매년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통계가 아니고요. 학회 연구 보고서나 논문 자료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료는 조금 오래된 자료예요. 지금 이제 2018년도에 대한 폐암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발표는 2008년에 지금 발표가 됐지만 실제 이제 기준이 되는 연도는 2013년이 마지막이에요. 1997년에는 비흡연자가 23.5%였고요. 2005년에는 28.9, 2013년에는 37.9. 우리가 최근 걸 알고 싶잖아요. 2023년은 도대체 몇 %나 될까? 합리적 추론이라는 게 가능하죠. 지금 1997년부터 계속 증가해 오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2023년을 저희가 조사할 수 있다면 더 늘지 않았을까요? 절반 정도는 비흡연자가 아닐까요?
실제로 가장 관련해서 이제 빠른 통계가 뭐냐면 요거는 실제 이제 여성 폐암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여성 폐암 환자 중에 비흡연자가 얼마나 되느냐 요거 2022년도에 발표된 자료고요. 역시 대한암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자료에서 인용한 그 통계입니다. 그 논문 자료에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조사한 결과 여성 폐암 환자의 94.4%는 비흡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폐암은 담배가 원인이지만 비흡연자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고요.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경우에도 폐암에 대비한 암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 점은 고객님들에게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망률 1위의 암, 폐암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암은 한국인의 암, 위암입니다. 위암의 이번 주제는 가벼운 속쓰림 무심코 지나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자, 위암은 이제 한국인의 암이라고 불릴 만큼 인구 대비 암 환자의 비중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환자가 제일 많은 암이 위암인데요. 자, 위암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위암의 어프로치는요. 고객님, 어떤 한식을 가장 좋아하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식 중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예, 이거 실제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죠. 한국갤럽에서 한국인 우리 지금 1,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하세요? 1등이 김치찌개, 그 다음에 2등이 된장찌개, 3등이 불고기, 4등이 김치, 5등이 비빔밥이었고요. 기타 그 접시에 있는 것처럼 뭐 잡채, 삼겹살, 갈비, 떡볶이 이런 음식들이 있었어요. 자,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일단 맵고 짜죠. 그렇죠? 예, 짜다는 게 뭐냐면 나트륨 함유량이 높다는 건데요. 위암의 시작은 위염입니다. 네, 우리가 위염은 언제 많이 발생하느냐?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나트륨 함유량이 높으면 그 나트륨이 위염을 일으켜서 위암으로 가는 이런 이제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세균이에요. 이 세균은 감염이 되면 이제 위암을 많이 이제 일으키는데, 이 세균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세균이에요. 근데 저희는 한국 야쿠르트 덕분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세균이죠. 뭐예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는 거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나 아니면 저 아래 장에 살고 있는 그런 이제 나쁜 균이에요. 얘가 이제 위염을 일으키고 그게 결국 이제 위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유산균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균이 이제 죽이거든요. 유산균이 이제 헬리코박터를 죽이러 이제 내려가다가 위 안에서 위산을 맞으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위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럴 때 저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국 야쿠르트 위를 먹는 거죠. 그러면 이 유산균이 보호막을 쓰고 랄라랄라랄라 장까지 가서 헬리코박터를 죽인다. 이게 이제 한국 야쿠르트의 광고거든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률이 우리는 서양인에 비해서 약 1.7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위염을 일으키는 나트륨 많이 먹죠. 거기다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높죠. 그러니까 위암을 한국인의 암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위암은 진행 단계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위암은 시작은 위염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모든 질병 중에 앞에 급성자가 붙은 것 중에 위험한 거는 급성 심근경색 정도예요. 왜냐하면 급성 심근경색은 갑자기 심장이 마비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병이잖아요. 나머지는 앞에 급성자가 붙은 그런 병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왜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파서 참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급성 위염이다. 그러면 바로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셔야 돼요. 엄청 아프거든요. 문제는 만성인 위염이에요. 예, 만성 위염인데 만성 위축성 위염이거든요.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이게 사람의 신체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컨설턴트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곱창으로 좀 비유를 해볼까 해요. 곱창집에 가서 곱창을 시키면 맛있는 곱창이 똘똘똘똘 말려 나오죠. 예, 원래 곱창은 소와 돼지의 장입니다. 그 장에는요 바깥에 기름이 막 끼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놓고 구우면 약간 혐오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곱창집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장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껴있던 기름들이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 장의 안쪽 표면을 바깥으로 뒤집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지금 식히면 나오는 곱창의 표면은 사실은 장의 안쪽 표면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장의 안쪽 표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맨질맨질하게 생겼죠. 우리가 보는 곱창 껍데기처럼요. 자, 곱창집에 가면, 좋은 데 가면 곱창 주시기 전에 서비스로 2개 주시죠. 하나는 생간 주시고요. 하나는 천엽 주죠. 천엽. 천엽 뭔지 아시죠? 이렇게 고기 질 같은 게 하나 있고 위에 수건처럼 까만 거 이렇게 쫙 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참기름 찍어 먹으면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 천엽은 소의 위입니다. 위에는 천엽과 같이 돌기가 나 있습니다. 이 돌기가 소화 액도 분비하고요. 영양소도 흡수하고요. 이게 만성 위염인데요. 위축성 위염이에요. 뭘 위축하냐면 돌기를 위축시키거든요. 돌기를 위축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돌기가 점점 작아지겠지만 만성으로 오래되면 돌기가 점점 해서 나중에 없어지겠네요. 돌기가 없어지면 표면이 어떻게 됐어요? 맨질맨질해지겠네요. 맨질맨질해지면 뭐처럼 바뀐 거예요? 장의 표면처럼 바뀐 거죠. 그래서 만성 위축성 위염이 오래 지속이 되면 장의 상피처럼 될 화자 이룰 생자 장상피처럼 변했다. 그래서 저희가 장상피 화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에는 위 안에 무슨 거머리가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상상해 보시면 되죠. 그 돌기가 막 나 있는데 그 부분만 쫙 없어져 가지고 맨질맨질해진, 마치 카페트에 의자 잘못 끌어가지고 털 빠지면 맨질맨질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 장상피 화생이에요. 그거를 방치하면 거기서 이제 결국 위암으로 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위암 같은 경우는 질병명 2개를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돌기를 위축시키는 만성 위염, 이름이 뭐죠? 만성 위축성 위염. 이게 오래 지속되면 돌기가 없어져서 장 표면처럼 바뀌는, 이름이 뭐죠? 장상피 화생. 이거를 거쳐서 결국은 위암으로 간다라고 이해하시고, 실제 건강검진 받으실 때 문진표에 보면 있어요. 만성 위축성 위염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장상피 화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진이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예라고 체크하시면 위 내시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더 정밀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위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 단계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암은 갑상선 암을 제외하고는 유병자가 가장 많은 암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상선 암이 과잉 진료 논란이 있다는 것을 좀 고려한다면,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위암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지금 34만 3천 명 정도가 위암으로 지금 가장 많은 그런 지금 이제 보시면 1년 이하, 이제 1년에서 2년, 2년에서 5년, 5년 초과해서 지금 5년이 지나도록 앓고 있는 환자가 제일 많은 암. 이게 이제 위암. 그래서 갑상선 암을 빼고는 환자가 가장 많은 암이 위암이고요. 한국 위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별로, 연령별로 저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요. 30대, 40대까지는요,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도록, 남자는 약간 파란색 계열이고요, 여자는 약간 보라색 계열인데요. 지금 40대까지는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지 알지 못하게 서로 경합하는 모양이죠. 그러다가 40대가 딱 지나면서 남자와 여자가 확 갈라지기 시작해요. 60대가 되면요, 여자가 15,900명, 남자가 4만 명이니까 거의 지금 3배 가까이 많아지는 거죠. 벌어지는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50대에서 70대를 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훨씬 많은, 위암은 한국인의 암이라 그랬죠. 한국인의 암 중에서도 남자의 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남자라면 40세 전에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40세 전에는 위암에 대비한 암보험 반드시 가입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유방암에 대해서 또는 남자는 위암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둘 다 40세 전에는 반드시 암보험은 가입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컨설팅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자분들이 또 안심하세요. 네, 여자분들이, 왜냐면 남자가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여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암은 크게 장형 암과 미만형 암이라는 걸 나뉘는데요. 장형 암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갑자기 돌연변이가 생겨서 얘가 증식을 하면서 계속해서 침륜하면서 전이하는, 이게 이제 장형 암이라고 하면, 미만형 암은 생겨서 증식을 하는데 얘가 세포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암이에요. 세포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첫 번째 뭐가 어려울까요? 발견이 안 되죠. 내시경으로는 찾아내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이상해서 조직 검사를 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발견이 어렵고요.
얘는 파고 들어가니까 침륜 속도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이가 빠르고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악화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하다못해 뭐 감기도 우리가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원인은 모르지만 그 환자들을 모아놨더니 공통점이 있더라,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비만이 고혈압의 원인입니다. 이건 거짓이에요. 비만이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어떠한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고혈압 환자들을 모아놓으면 비만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만인 경우에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는 맞는 얘기지만 원인입니다라고 얘기 못 하거든요. 미만형 암 환자들을 모아놓으면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 층에 많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들에게는 다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영화배우 장진영. 청년이라는 영화 찍고 굉장히 예쁜 여배우였는데 이분이 전성기 때 갑자기 불안권에서 사라졌어요. 뭐 혹자들은 뭐 누구 애를 낳았네 뭐 별의별 소리가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위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그 장진영 씨의 암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미만형 위암이고요. 또 하나 우리 가수 유채영 씨라고 있었어요. 노래나 이런 거보다는 오늘날의 뭐 우리 김종민이나 이런 그 연예인들처럼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주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이제 가수예요. 이분도 전성기 때 사라졌고요. 6개월 이내에 갑자기 사망 소식을 전해왔어요. 이 잘 나가던 여성 연예인들이 목숨을 잃게 된 암, 그 암이 미만형 위암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위암 환자 중에 미만형 위암 환자는 35.1%니까 3명 중에 하나는 미만형 위암이고요. 3명 중에 1명은 젊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후는 훨씬 더 안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남자는 40세 이후에 급격히 늘어나니까 준비해야 되고, 여자도 3명 중에 1명은 미만형 위암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국인의 암, 위암에 대한 준비는 필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위암하면 우리가 착한 암이다, 쉬운 암이다, 위암은 이제 정복된 암이다, 이런 이제 인식들을 가지고 계신데 실제로 그렇죠. 앞에서 저희가 우리 생존율 같은 거 보셨을 때 위암은 우리 모든 암 평균 생존율을 약간 상회하는 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균적인 어떤 준비 또는 대비는 돼 있는 상대적으로 착한 암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요. 건강검진을 하면 조기에 발견되고요. 그러면 조기에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은 것이죠. 근데 위암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한기, 이건 요약병기죠. 국한기에는 지금 전체 남자 여자 봤을 때 전부 다 95% 이상이 되는 굉장히 아주 생존율이 높은 그런 암입니다. 착한 암입니다. 그런데 국소로만 넘어가도 60%대로 줄고요. 얘가 만약에 원격으로 가면 6%대예요. 위암도 암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위암도 굉장히 위험한 암이기 때문에 쉬운 암이다, 착한 암이다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조기에 치료가 필요하고 위암에 대한 대비 반드시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걸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인의 암, 위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계해야 할 메달리스트 대장암이라는 것이고요. 주제는 뭐냐면 대장암 검진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제가 대장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미지로 동메달리스트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2023년까지는 대장암이 발생률도 3위, 그 다음에 사망률도 3위, 둘 다 3위이기 때문에 제가 동메달리스트라고 했었는데 올해 지금 이제 암 통계가 새로 나오면서 대장암이 발생률 3위에서 2위로 한 단계 뛰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동메달리스트보다는 이제 발생률은 은메달리스트고요. 사망률은 동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무슨 대회에 나가든 메달권에 있는 친구들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경계해야 될 메달리스트라고 이제 이미지를 지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장암에 대한 이야기 시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어프로치 스피치는 고객님, 요즘에 혹시 방귀 냄새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인 방귀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저희가 먹으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나온 가스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게 방귀잖아요. 이런 가스를 저희가 뭐 굳이 규정하자면 발효성 가스 정도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대장암에 걸리게 되면 발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썩겠죠. 부패성 가스로 바뀌기 때문에 냄새가 평상시 방귀보다는 훨씬 더 지독해진다고 합니다. 자,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짠 게 아닌데 서로 간에 협의한 게 아닌데 우리나라의 미국의 영국의 홍콩의 공통적인 의학 칼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인 때문에 발견한 대장암이라고 하는 건데 안 그래도 남편들이 아무 데서나 막 방귀 삥삥 껴가지고 창피해 죽겠는데 어느 날부터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하고는 한 방을 못 쓰겠다. 각방 쓰자. 그래서 서러워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이더라. 이게 서로 뭐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미국, 영국, 홍콩, 우리나라의 공통적인 의학 칼럼이에요. 원인을 좀 살펴봤더니 이 대장암이 발생을 해가지고 만약에 부패성 가스가 나오면 방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인 메탄티올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악취 방지법에 의해서 악취 물질로 우리가 지정이 될 만큼 굉장히 냄새가 고약한 그런 이제 물질인 것 같아요. 이 물질이 발효성 가스에서 부패성 가스로 바뀌게 되면 약 10배 정도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냄새가 지독한 것이죠. 우리가 폐암 같은 경우에는 핑거 클러빙, 이게 자가 진단법이라고 하면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방귀 냄새를 가지고 이제 진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하게 이유가 없는데 방귀 냄새가 지독하고 그게 좀 지속이 된다면 여러분이 병원을 좀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어프로치 화법은 우리 자가검진법, 대장암의 자가검진법인 방귀 냄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수년 동안 계속해서 발생률 3위이던 대장암이 올해 처음으로 이제 2위로 올라섰고요. 2위였던 이제 폐암이 3위로 내려앉아서 순위가 처음 바뀌었어요. 어쨌든 발생률 2위. 이건 뭐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먹는 거, 식이 습관이 뭔가 잘못됐다든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뭔가 음식적인 부분에서 대장암을 많이 유발한다면 발생률 2위인 것은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장암 환자는 어떠냐? 지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제 15만 3천 명 수준에서 소폭으로 조금 오르다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그래프를 보시면 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 들어서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그런 암 중에 하나가 대장암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대장암은 일반적인 암과 비슷하게 퇴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50대에서 60대 사이에 환자가 집중돼 있고 대장암 환자의 93.6%가 50에서 50대 이상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나이 먹을수록 대장암에 대한 준비, 대장암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대장암은 사망률 3위 암입니다. 사망률 1위는 우리 폐암이고요. 2위가 간암이고요. 3위가 대장암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외우시지 말고요. 얼마나 많이 걸리면 우리 건강검진을 해주겠어요. 3가지 암이 있죠. 첫 번째 위내시경 해주잖아요. 위암이 있고요. 두 번째 대장 내시경 해주잖아요. 대장암이 있고요. 세 번째 여자분들 유방암 검진 계속 하시잖아요. 자,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조기에 발견될 가능성이 높겠죠. 조기에 발견이 되면 조기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존율은 매우 높아지고 예후가 좋은 그런 암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만 해도 저희가 위암이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암이었지만 요즘에 위암 대부분 초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괜찮아, 수술하면 괜찮대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암이 돼버렸어요. 여자분들 유방암 대부분 초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유방암? 야, 유방암 요즘 암도 아니래. 그래서 둘 다 우리 조심해야 되는 암이긴 하지만 위암, 그 다음에 유방암 이런 암들은 좀 착한 암, 쉬운 암이라고 하는 이제 선입견을 가질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예후가 좋은 암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자, 대장암은 똑같이 건강검진을 하는데 발생률이 2위인 거는 저희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아니 왜 사망률이 3위일까요? 왜 생존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 이유는 만약에 제가 내일 위 내시경을 해요. 그러면 제가 뭐 준비하면 되죠? 예전에는 막 6시부터 금식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9시 이후에 금식하면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9시 이후에 야식 드시는 분 말고는 어차피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요. 저희가 9시 이후 금식이라고 하면 그냥 마음에 준비한다 생각하시면 되죠. 내일 위 내시경 내가 한다. 그래서 9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가면 된다. 편안하게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일 대장 내시경을 한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되죠? 이상한 막 가루약 같은 거 물에 타가지고 막 2리터씩 막 마셔야 되잖아요. 마시자마자 막 화장실 뛰어가죠. 우리가 비워내야 내시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장암이 그렇게 건강검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3위인 이유는 수검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우리가 검진을 해준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과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검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망률이 3위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의 암종의 이제 우리 수검률이에요. 위암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이 59.9%고요. 유방암 같은 경우는 평균이 62.4%예요. 그런데 대장암은 37.7%, 그러니까 60% 대비하면 거의 한 60% 정도 수준인 거죠. 절반 정도의 수준이에요. 대장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입니다. 발생률 2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망률이 3위인 아이러니컬한 암이고요. 저희가 대장암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암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장암에 대한 수검, 그래서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고객들에게 꼭 강조해 주시고요. 퇴행성이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더 조심하고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분들은 위암 때문에, 여자분들은 유방암 때문에라도 40세 전에 암보험 가입을 하시지만 특히 대장암은 가족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암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특정암 진단비에서 대장암을 꼭 선택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경계해야 될 메달리스트 대장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